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당사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벌금 2억 5천만 원 및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는데요.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오랜 인연을 이어온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경기도 대북 사업에 우선적 사업 기회를 부여받는 대가로 이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고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넨 것으로 본 겁니다. 또한 이화영 전 부지사는요,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받는 등 수억 원대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고요.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없애도록 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 이후 이 전 부지사 측의 법률 대리인은 대북 송금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치검찰의 무도한 행각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이유가 뭡니까? 법원은 일단 800만 달러가 북한으로 송금된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이 중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394만 달러를 해외로 보낸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또한 방북 비용 200만 달러는 조선노동당에 전달된 불법 송금으로 인정했는데 나아가서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약 3억 2천만 원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나아가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1심은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했는데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사건 관계자들, 저를 포함해서 쌍방울의 직원들, 임원을 포함한 직원들 수명, 이들이 거의 2달 정도 1313호실 바로 앞에 있는 창고라고 쓰여져 있는 공간에서 대질이라는 명분하에 진술을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맞추었고. 자, 이른바 술자리 회유 의혹, 이건 어떤 주장이었습니까? 예, 이제 검찰 조사실에서 연어와 소주 등을 마셨고 그 자리에서 검찰에게 회유를 받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과거 이제 검찰 조사에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고 진술을 바꿨었는데 그 이후에 검찰 조사실에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등과 술자리를 가졌다면서 바로 거기에서 조직적인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그 술자리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쌍방울 직원에게 연어를 사오라고 시켰다라고 구체적인 정황까지 진술했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출정 일지, 호송 계획서 이런 걸 공개하면서 강하게 반박했었습니다. 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 같은 주장이 알려지자 이 사람도 다시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주말을 조사할 때는 여기 안에서 밥을 먹습니다. 구축하면서. 직원 시켜서 연어를 사오라고 했다 이런 주장도 그렇죠.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저하고 오랫동안 아주 가까운 형동생이었는데 이런 일이 좀 참담하고 그렇습니다. 좀 많이 좀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화영, 김성태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렸던 부분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 나왔습니까? 2심은 이 전 부지사 측의 술자리 회유 의혹을 배척하면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2심은 이화영 등 출정 시에 교도관들이 다수 동행하고 검찰청산의 영상 녹화실 구조 등에 비추어서 술자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서 피고인의 정치 경력이나 학력 등에 비추어 연어나 술로 진술의 근본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
또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술자리 회유 주장 외에도 진술셈이나 쌍방울 주가 조작, 북한 공작원, 리호남 등과 같은 주장을 펼친 바도 있는데 2심은 이를 모두 인정한 바 없습니다. 오늘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한 만큼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 지난해 국회 법사위 자리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발언과 관련해서는 위중죄도 추가로 기소가 됐었죠. 맞습니다. 지난 2월에 검찰이 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검찰청 술파티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위증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이제 국회에서 이루어졌는데 시기는 지난해 10월 2일이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수원지검 박모 부부장 검사 탄핵 소추 사건과 관련해서 증인으로 참석을 했는데 이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서 이때 바로 검찰청 연어 술파티 의혹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에 대북송금 2심 재판부가 술자리 회유 의혹은 이것이 이런 주장은 납득이 어렵다 이렇게 밝혔고 그래서 이에 검찰이 위증 혐의를 적용해서 추가 기소한 거고요. 현재 이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